안녕하세요. 정말총각입니다. 이혼이 과연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많은 배우자들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 후 정말 행복할까요? 이혼을 불행한 결혼 생활의 해결책으로 보는 사람들과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을 조사한 결과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서 심리적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만 강력한 일관성이 발견되었죠. 심리학자 린다 웨이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은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이혼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적 웰빙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높은 수준의 대인 갈등은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이혼 후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혼은 신중히, 이혼은 신속히. 이때 말하는 이혼은 신속히. 이것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혼 4주 걸릴 걸 1주로 줄여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처리 기간을 길게 가져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리고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혼 관련 연구 중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Is divorce contagious? 이혼은 과연 전염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전염됩니다. 내 주변 사람의 이혼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혼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를 보게 되면 유튜브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혼에 관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은 당연히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갈등과 그 적대감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 이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오해하는 게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도장 꽉 찍고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관련된 정말 많은 연구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가 결론입니다.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지가지 이유 때문에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렸을 적 부모의 이혼은 그 아이가 60이 넘어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뼈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혼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게 되는 혼란과 적대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는 다시 부모에게 더욱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끝내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당사자의 정서적 안녕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은 사회복지 지원의 중심축으로 간주되죠. 따라서 이혼은 이런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거나 복지 사슬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서적 고통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린다 웨이트 교수의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이혼 후에 감정적 웰빙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혼 후에도 감정적 웰빙이 저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서적 웰빙은 이혼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들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미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혼 만족도와 관련해서 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평가한 부부들의 경우 이혼 전과 후에 정서적 웰빙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콕 찍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서적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그 눈에 띄는 증거들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폭력 범죄자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혼 또는 별거 커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 커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웰빙이 감소하는 것으로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혼은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마법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해야 할 이혼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그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만이 부부와 그 가족의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